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247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올드 트래퍼드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상위 4위 안에 진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만이 아니라 클럽 내부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흐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소년 육성으로 유명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카데미는 지금 여러 명의 유망주들이 한꺼번에 외부로 수출될 가능성에 놓여 있으며, 반대로 1군 스쿼드는 한때 미래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선수들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소식은 불과 100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는 한 명의 보석 같은 유망주가 최근 팀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카세미루가 떠난 뒤 공백으로 남은 그 중원의 자리를 제대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맨체스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곧 웨스트햄과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는 단순히 승점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팀의 경쟁력과 정신력, 자존심,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지켜온 가치까지 시험받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경기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내며 클럽과 관련된 가장 농후이한 소식들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아카데미의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돌입하고 있으며 6명의 유망한 젊은 재능들이 2026년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아카데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시기는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프리미어리그 인터내셔널 컵에서 안더레흐트에게 1-4-4로 패한 이후 관심은 단순한 스코어에 머무르지 않고 클럽 시스템 내 여러 유망주들의 미래로 옮겨가고 있다. 코칭 스태프의 평가에 따르면 U21 소속 선수들 중 최소 6명은 더 높은 수준의 경쟁 환경을 찾기 위해 임대 이적 형태로 클럽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셰이 레이시와 치도오비 두 선수는 클럽의 유스 아카데미 시스템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 잔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세코네와 디에고 레어는 실제 경기 경험을 더 많이 쌓기 위해 임대로 내보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안더레흐트전 소집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미 구체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제이콥 디바인, 가브리엘레 비앙케리, 제이 피츠제걸드, 제임스 스캐넌 4명 또한 팀을 떠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들 중 U21루 주장인 디바인은 시즌 초반부터 인상적인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해왔으며 아일랜드 U21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U25를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그는 하부 리그로 무대를 옮겨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도전에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때 1군에 승격된 경험이 있는 피츠제럴드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더 큰 경쟁과 압박이 존재하는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웨일스 출신 공격수 비앙케리는 유스미얼 팀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과거 웨일스와 캐나다 청소년 대표팀에 모두 발탁된 경험이 있을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U28 아일랜드 대표팀에서 득점을 기록한 스캔런 역시 재능 있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더 혹독하고 치열한 환경에서 실력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더레흐트전 패배는 유망주들에게 정기적인 프로레벨의 실전 경험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카데미에만 머무르게 할 경우 발생하는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드러냈다. 경기 초반 리드를 잡고도 후반전에 완전히 주도권을 상실한 것은 선수단이 아직 충분한 경기 체력, 실전 감각, 그리고 중요한 순간의 판단력과 침착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트래비스 비니언 감독이 여러 전술적 조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한 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 많은 유망주들을 외부로 보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클럽은 아카데미에서 몇 분 정도의 출전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젊은 선수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1월은 수많은 젊은 재능들에게 있어 커리어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카데미에 남아 발전을 이어갈 것인지, 혹은 임대를 통해 새로운 무대에서 더 강도 높은 경쟁에 뛰어들 것인지의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6년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최소 4명의 선수를 정리해 새로운 영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강경한 계획에 돌입하고 있다. 이는 루벤 아모림 감독이 요구한 보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메뉴의 최우선 과제는 중원 강화이다. 구단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선수들은 카를로스 발레바, 엘리엇 앤더슨, 안젤로 슈틸러 그리고 아담 워턴이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의 엄격한 임금 상한 규정 때문에 메뉴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일부 선수를 처분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에 놓여 있다. 특히 올드 트래퍼드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 명단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한때 미래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유망주 코비 메이누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이누 외에도 조슈아 지르크지, 마누엘 우가르테, 그리고 티렐 말라시아 3명 역시 팀을 떠날 수 있는 후보군에 속한다. 지르크지는 오랜 부상 회복 끝에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력만 놓고 보면 아직 확실한 주전 자리를 보장받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4,02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영입된 우가르테는 시즌 내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90분을 완주한 경기는 단 한 번뿐이라는 점이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말라시아는 거의 기용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감독의 장기적인 계획에서도 사실상 제외된 상태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단연 메이누다. 카링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루벤 아모림 체제 아래에서 아직 주전 경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26년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출전 시간이 부족할 경우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재 에버턴, 토트넘, 아스널 등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메뉴가 이적을 허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도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2-1로 꺾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7위에 올라섰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아직 톱4 경쟁에 충분히 다가섰다고 보기 어렵다. 구단 전반에 강력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루벤 아모림 감독은 반드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가오는 스쿼드 정리는 대대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영입생은 아담 워턴과 카를로스 발레바의 장점을 동시에 지닌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구단은 이미 포르탈레자에서 온만 17세의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오로스코를 단 100만 달러라는 금액으로 영입하며 매우 유망한 계약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수천만 파운드로 평가되는 이적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이너스 체제에서 구단 경영진이 내린 전략적이면서도 영리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크리스티안 오로스코는 워턴의 침착함과 압박 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발레바 특유의 강한 피지컬 경쟁력과 수비 회수 능력까지 지닌 선수로 평가되며 두 선수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유형이라는 분석을 받고 있다. 콜롬비아 출신의 이 유망주는 단순히 수비형 스캐너 역할을 넘어 후방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는 겨우 17세의 선수에게서 보기 드문 뛰어난 자질이다. 이전에 오로스코는 콜롬비아 U17 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맡아 리더십과 뛰어난 경기 읽기 능력, 그리고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지를 이미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연스럽게 전성기 시절의 카세미루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현재 카세미루는 이미 33세에 접어들며 매주 높은 강도로 경기를 소화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렇기에 오로스코의 등장 자체가 루벤 아모림 감독이 중원에서 찾고 있던 장기적 해답이 되고 있다. 오로스코는 2025-26 시즌 동안 카세미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아모림 감독이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 축구 철학, 전방 압박, 속도, 전술적 규율, 그리고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볼 컨트롤, 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원으로 평가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엘리엇 앤더슨이나 아담 워턴 등의 영입도 고려한 바 있으나 이들의 이적료는 이미 수천만 파운드까지 치솟아 있었다. 한편 브라이튼의 카를로스 발레바는 최근 폼이 급격히 떨어지며 불안 요소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면 오로스코에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적은 반면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 그는 당장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지는 못하겠지만 세쿤이나 디에고 런이 그랬던 것처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플랜 아래 성장하게 될 예정이다. 이런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오로스코는 앞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중원의 핵심 기둥 중 한 명으로 성장할 완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티안 오로스코는 단순한 저가 영입이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리빌딩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전략적 투자다. 이제 올드 트래퍼드에는 이적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며 그 속에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아쉬운 작별의 순간들까지 함께 담겨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새로운 로아이 킨 영입 위에 1억 파운드 투자 루벤 아모림 감독 직하드의 체제에서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단순한 승리만으로는 부족하다. 팀의 정체성과 투쟁심을 되살리고 중원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그 막중한 역할을 짊어질 만한 이름, 바로 페데리코 발베르데에게 향하고 있다. 예상 이적료는 최소 1억 파운드. 발베르데는 단순한 전천후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불같은 투지와 결단력,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춘 선수로, 이는 과거 올드 트래퍼드를 상징했던 로이킨을 떠올리게 한다. 레알 마드리드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발베르데는 폭발적인 활동량, 전방 압박 능력, 정확한 태클, 그리고 강력한 중거리 슛을 모두 갖춘 선수다. 그는 항상 팀을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유형이며, 로이킨 역시 2022년 월드컵에서 발베르데가 태클 후 보여준 열정적인 세리머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단순히 패스를 잘하고 많이 뛰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팀을 이끌고 선수단 전체의 정신력을 끌어올리며 드레싱룸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카세미루가 노쇠화 단계에 접어들고 코비 메이누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베르데는 완벽한 해답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루과이 스타의 영입을 위해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설득할 초대형 제안이 필요하다. 최소 1억 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레알이 핵심 선수를 쉽게 내줄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발베르데와 사비 알론소 감독 사이에 불화설이 제기되며 맨유의 작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이번 영입에 매우 진지하며 실제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분명 위험 부담이 크지만 동시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거래다.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선수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전투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인물이다. 진정한 부활을 꿈꾼다면 올드 트래퍼드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한다. 그리고 발베르데는 바로 그런 유형의 선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스콧 맥토미니는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후 가장 눈부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그 무대는 올드 트래퍼드가 아니라 바로 나폴리이다. 2024년 여름 2,57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스코틀랜드 국적의 이 미드필더는 단순히 재도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만큼 강렬하게 성장하고 있다. 세리에 무대의 첫 시즌을 보낸 그는 20경기에서 1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나폴리의 스쿠데토 우승 여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의 팬들로부터 빠르게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얻어냈고 팀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4-25 시즌 세리에의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했다. 새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도 맥토미니는 17골을 연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안정감은 스코틀랜드 대표팀이 2026년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는 데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스널, 토트넘, 에버턴, 그리고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포함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루벤 아모림 감독이 이끄는 맨유의 중원은 현재 기동력과 폭발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맥토미니는 뜻밖에도 올드 트래퍼드로의 재회 가능성을 지닌 잠재적 영입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올 가능성은 일찍이 닫혀버린 듯 보인다. 최근 개인 수상 소감에서 맥토미니는 나폴리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탈리아 남부에서의 삶에 대해 완전한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팀과 오래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짧지만 분명한 그의 발언은 잉글랜드 여러 구단,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대를 거의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제 맥토미니는 맨유 시절처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더 이상 아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고 유럽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스타가 되었으며, 과거를 돌아봐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맥토미니의 재영입 부상은 아마도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야 할 것이다.
이적 시장에는 여전히 더 현실적이고 적합한 선택지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맥토미니는 나폴리에서 자신의 찬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더 큰 트로피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현재 유럽을 대표하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이라는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흐름이나 사건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꼭 더타오 우찌삼 춤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가장 뜨거운 스포츠 소식들과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편집진이 전하는 다양한 전술 해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